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시즌3 알고 싶다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행정처분 네 번째 시간인데요. 행정처분 시리즈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가요? 행정처분도 알고 관련법의 주요 내용도 복습하는 겸 일석이조의 시간이구나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행정처분 네 번째 시간은요.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입니다. 6호는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인데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바로 화장법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화장법 제5조는 영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1항부터 8항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중에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1, 2, 3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 2, 3항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또 세부적으로 보려면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봐야 되겠죠. 그 시행규칙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기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1, 2, 3항을 위반할 경우에 벌칙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4항과 5항과 관련된 벌칙 부분은요. 과태료 50만 원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4항은요. 생산실적, 수입실적, 그리고 원료 목록 등에 대한 보고에 대한 부분이죠. 생산실적, 수입실적은요.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원료 목록,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은요. 이제 유통 판매 전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50만 원에 처하는 과태료, 이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 하나고요. 자, 5항은요. 책임 판매 관리자,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육을 매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육일까요? 그렇습니다.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행정처분과 관련된 영업자의 준수사항 1, 2, 3항과 관련된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자, 벌칙 얼마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자, 이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조에 관련된 부분은요.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호 제1호는요. 별표일의 품질관리 기준, 이 부분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자를 지도, 감독,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는요. 1차 위반 시 시정 명령에 처해질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2호죠. 2호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한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제2호는요. 제조관리 기준서 땡땡, 제조관리 기록서 땡땡을 작성 보관하는 것이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인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은 바로 제품 표준서 또 품질관리 기록서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화장품 제조업자가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주어야 할 그런 서류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제품 표준서, 품질관리 기록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제조관리 기술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이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거짓이 들어가면은 중대한 범죄라기보담도 굉장히 큰 위반 행위죠. 이럴 경우는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작성된 제조관리 기준서 이 부분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15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좀 약한 처분이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11조 제1항 3호부터 5호까지죠. 3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15일. 그리고요. 6호부터 8호까지의 내용인데요. 6호부터 8호까지 이 부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똑같이 15일입니다. 자, 3호부터 5호까지는요. 제조소의 시설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또 작업소에 유해 요소가 있는 물건을 둬서도 안 되고요.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6호에서 8호 부분은요. 2호에 관련된 부분, 즉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두 가지 서류가 제품 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런 내용들을 다 줘버리면 제품 표준서 안에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밀들이 다 새 나갈 수가 있지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화장품 제조업자들이 코스맥스 콜마나 한국 콜마와 같이 제조업자들이 훨씬 더 좋은 시설과 충분한 인력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처방을 설계하고 그것을 책임 판매업자에게 처방까지 같이 판매하는 형태의 ODM 그런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럴 경우에 제품 표준서에 들어있는 그런 처방의 내역들이 다 넘어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이러한 서류들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는 굳이 서류를 전달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면서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같이 겸임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이죠. 통상 OEM, ODM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코스맥스나 콜마와 같은 경우입니다. 품질 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관련 서류 두 가지 제품 표준서나 품질관리 기록서 중에서 그런 주요한 부분들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호는요. 원자재, 원료자재 및 또 완제품고까지 입고에서 출고까지 이르는 시험검사 검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탁하는 경우 8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부분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1차 위반 중대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갖추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한다. 1차 위반 시 이 부분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 두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시행규칙 제12조에는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제1호와 제2호는 별표 1의 품질관리 기준, 또 별표 2의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별표 1에 따라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의 경우는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하지요.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에 대한 업무, 그리고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이러한 것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책임 판매 관리자입니다. 별표에 따라서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또 별표 2에 따라서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전부 다 1차 위반 시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에 준하는 강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가장 강력한 처분이지요. 바로 별표 1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지요. 제조관리나 품질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품질 등의 정보와 품질 불량들의 처리 절차, 회수 처리 절차,
교육 훈련에 관련한 절차들, 문서 기록의 관리 절차, 시장 출하에 대한 기록 절차 등등입니다. 이러한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책임 판매업자가 관리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처분,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에 처해집니다. 1차 위반 시. 그리고 이런 업무 절차가 있지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1개월에 처해지는 중한 행정 처분을 받고요. 별표 2에 따른 안전과 관련된 안전확보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1개월에 청해집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영업자는 이 정도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규축제 12조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그 중에 노란 박스에 있는 부분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중에서도 바로 수입 대행형 거래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에 해당되지요. 이 경우에는 준수사항이 다음과 같이 1호, 2호, 4호, 10호 각각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내용에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과 1은 앞서서 말씀드린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후 안전관리 기준 준수하는 거. 그리고 4, 5는요. 수입한 화장품의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요. 이 수입관리 기록서도 이 알선 수여하는 영업 외에 다른 유통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수입관리 기록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알선 수여에 해당하는 이 수입 대행형 거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만 작성 보관하면 되는데요. 제품명,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제조국, 제조회사명, 제조회사의 소재지, 최초 수입 연월일, 여긴 통관 연월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판매처, 판매 연월일, 판매 요 4가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품과 관련된 건데요.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 그리고 정보 사항인데요. 이것이 바로 화장품 사용의 부작용 발생 사례죠. 이것은 유해 사례라고 기억하시나요? 화장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관한 고시죠. 여기에 나온 유해 사례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식약처장에게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사례 보고 기억하시나요? 자,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안전대책 마련할 것. 이런 부분이 해당 사항에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행정처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관련된 부분은 별표 1과 2의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와 안전관리 기준 내용 중에서 위반 내용이 해당되는 부분에 위반할 경우이고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은 바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이고 이 경우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가실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12조 1호와 2호 별표 1과 2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난 장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가 있죠. 이 부분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좀 더 약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라서 잠깐 다시 한번 기억을 되뇌이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제품 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죠. 그거 잘 보관해야 되는 거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서류입니다. 그리고요. 11호가 시험 조제관리사 시험에서 한 두세 문제 이상 단답형으로 출제된 그 부분인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성분이 0.5% 이상 함유할 경우에는 어떤 자료요? 안정성 자료입니다. 안정성 시험 자료를요.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은요, 안정성, 즉 제품이 분리되거나 이러한 경우이죠. 제품과 관련된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한 성분이겠죠. 이런 성분들 사용기한이 통상 화장품 경우 3년 뭐 이렇게 잡는데요. 36개월, 뭐 30개월 이렇게 잡죠. 근데 이런 성분들을 쓰면은 그 사용기한이 좀 더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1년 내지 2년 정도로 짧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안정성 시험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성분들입니다. 0.5% 이상. 바로 비타민과 관련된 것이 거의 주고요. 레티놀 비타민 A, 또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 또 토코페롤 비타민 E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산화 화합물, 그리고 효소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자의 마지막이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입니다. 자, 12조의 2 시행규칙, 여기에는 맞춤형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죠.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중에 가장 강력한 처벌은요, 바로 1호와 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죠. 1호와 2호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 정기적 점검,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과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 이 부분은 요번에 6월달인가요? 새롭게 또 제정 고시로 고시가 제정되었는데요. 감옥부터 마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혼합소분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소분 전에 손소독 세정하는 거, 혼합소분 제품을 담을 용기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장비기구 등 위생상태 점검하는 거, 사용 후에도 오염 없도록 세척하는 것, 그리고 유사한 관련된 사항으로서 새롭게 고시가 제정됐는데요. 제정된 고시의 사항 준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 1호와 2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판매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앞에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에 비해서는 좀 더 약한 행정 처분이죠. 여하튼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3, 4, 5호가 있죠. 3, 4, 5호에 대한 부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정도의 1차 위반 시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또 조제관리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항중으로 확인된 부분이죠. 맞춤 화장품 판매 내역서 작성 보관하는 거고요. 이 판매 내역서에는 제조번호, 사용기간, 개봉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판매량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될 거, 혼합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 사용 시 주의사항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또 부작용 발생 사례, 유해 사례죠. 마찬가지로 시각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처분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끝내기 전에 몇 가지 기억하고 갈게요. 화장품 제조업자의 행정처분,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받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 제조업자 무엇이었죠? 바로 관련 서류들 갖추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죠.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 이 중에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는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전달해야 될 것들이죠. 이 경우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이었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는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이 1차 처분 가장 강력한 거였죠.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가장 강력한 처분은요, 15일입니다.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이었고요. 1호, 2호, 즉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 보건위생 위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 그리고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 준수하는 거 못할 경우였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